안녕하세요. 합성형외과 박주혁 원장입니다. 많은 과 중에서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도 눈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쌍꺼풀 테이프를 직접 눈에 붙여본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시절 남자 중학생 중에서 쌍꺼풀 테이프를 눈에 붙여본 친구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제가 미용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관심이 지금 제가 이제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눈 성형과 리프팅을 담당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성형 수술을 하면서 가장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이 눈이었어요. 눈은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교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꺼풀 피부 두께나 근육의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수술 플랜을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플랜대로 수술을 마친 후에 환자분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걸 볼 때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 성형에 대해 더욱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마 리프팅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마 리프팅은 눈 성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눈 성형이랑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마 리프팅 외에도 리프팅 수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십 년간의 세월이 늘려놓은 우리 피부를 다시 당겨주는 수술이다 보니 얼굴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 성형이랑 리프팅 수술이 제가 생각했을 때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수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근무하실 때 생각나는 일화 있으세요?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1년에 한 번 주는 친절의사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계기가 됐던 환자분이 성형외과 담당 환자분은 아니었고 외과에서 담당하는 환자분이었고, 저희는 컴바인 수술, 같이 하는 수술을 하게 돼서 제가 드레싱만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드레싱을 하면서 환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이 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 피 뽑고 주사 맞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환자분한테 이런 시술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주사를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환자분께서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칭찬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 해에 친절 의사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자랑 같아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 사실 탁과 환자한테 칭찬글을 받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환자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 있어요. 10대 후반 환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선천성 안검하수로 병원에 오셨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었고 안검하수도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비대칭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오셨었는데, 당시엔 제가 1년차였기 때문에 그런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 정도로 심각한 안검하수랑 비대칭이 과연 얼마나 교정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수술 후에 안검하수도 너무 좋아졌고 대칭도 잘 맞아서 저도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이랑 보호자분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보여서 지켜보던 저도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치료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보시는 컨텐츠가 뭔가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봐요. 최근에는 하트 시그널이나 홀로지옥,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좀 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들 되게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어떤 얼굴이 제일 인기가 많을지, 어떤 얼굴이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선호되는지, 요새 트렌드가 어떤 얼굴인지 그런 거를 예상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MBTI는 뭐예요? 제 MBTI는 ISTJ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 간다고 하면 PPT랑 엑셀로 이제 가는 경로, 비용, 음식점 예약, 추천 메뉴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가요. 친구들이 좀 놀랄 정도로 좀 제의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성격이 수술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성격 덕분에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하나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하나 골라보자면 아프리카에 갔던 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아버지랑 둘이 가게 됐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 킬리만자로 산이 있어요. 그 킬리만자로 산을 아빠랑 같이 등반을 했는데 일주일 거의 가까이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산을 오르면서 보이는 이런 경치나 밤에 이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은하수, 별똥별 이런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듣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완벽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수술에서만큼은 항상 완벽한 결과를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이 수술이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 의사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청자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분들께 한마디. 성형외과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오시는데요. 사실 성형수술에 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혼자 고민해서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바로 내과에 가고 응급실 가고 하는 것처럼 성형외과도 본인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제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나 가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돌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에스파 분들 좋아합니다. 저도 에스파 진짜 짱 좋아하는데 혹시 에스파의 최애도 있으신가요? 저는 에스파의 카리나님. 그럼 혹시 수술하실 때도 에스파 노래 틀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제 플리에 들어있으니까요. 에스파 분들 노래가 어쩔 수 없이 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에스파 최애곡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위플래시나 슈퍼노바나 이런 노래들 좋아합니다.